조합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지부장 안석태입니다. 2023년은 노동자 민중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정권은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줄기차게 자유를 외쳐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자유라는 단어가 35차례 등장합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유의 가치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자유는 자본의 수탈의 자유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본의 무한대의 자유가 보장되면 노동자 시민의 권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할 자유의 재갈을 물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노동자의 외침을 공안 탄압하고 집회마저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참혹한 실정입니다. 노동자에겐 꿈이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노조하고 무엇이 달라졌나는 물음에 김씨, 박씨, 이씨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 1, 2, 3, 4번, 5, 7, 8, 5번 이라 불리지 않고 자기 이름이 불려져서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노동자의 꿈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 단란하고 소박한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위대한 노동을 손발 노동, 아프리카 노동이라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은 현장에 가서 휴대폰은 압수당하고 평균 임금은 4천이 되지 않고 노조가 없다고 감동이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윤석열 정권의 자유가 세계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재벌과 자본의 탐욕과 수탈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2023년은 정치, 경제 정세는 자료로 보듯이 부자천국, 서민지옥으로 표현됩니다. 심화되는 위기에 국민들에게 아껴 써라, 세계 부동의 자살률 1위에 번개탄 생산을 하지 마라, 삶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국민들에게 16%의 이자를 물리는 고리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경제는 위기, 민생은 파탄, 노동은 탄압, 정치는 불안, 안보는 위기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행정 권력을 쥐었고 검찰 독재를 중심으로 사법 권력까지 쥐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갖지 못한 입법 권력을 가져가서 재벌과 자본의 수탈과 탐욕의 자유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은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에 대한 표적 탄압을 최우선으로 정치적, 정적인 정당 등에 대한 지속적 탄압과 주적인 북한과의 안보위기 조성을 통해 보수집결을 만들어서 2023년 입법 권력인 총선을 승리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총선 승리 및 재집권 시나리오에 맞춰 노동 연금 교육에 더해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반민생 정책을 안 받침할 정부개혁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흉악범 잡는 데는 특진을 걸지 않고 건설 노동자를 잡는 데 50명의 특진을 거는 것, 그리고 정부개혁 프레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승진제도를 파괴하는 등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은 정권과 자본의 착취를 노조 착취로 정경유착과 비자금 등 재벌과 정권의 부패 프레임을 노조 프레임으로 만들고 정권과 민주노총의 노정 대결을 구도를 만들어서 민주노조 운동을 악마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레임을 만든 이유는 경제 등 전반의 위기가 심화되는 조건에서 정권 비판으로 되는 것을 차단하고 위기의 책임을 노동으로 전가하고 노동탄압, 정적 재고, 안보 불안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지지층 결집과 총선 승리로 불평등 양극화 체제를 완비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노동에 대한 공세는 화물, 건설을 넘어
전방위적으로 전면적으로 공세적으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저항 세력인 민주노조 운동에 발을 묶고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역사적 경험 속에서 민주노조 운동을 때려잡지 않고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9시간으로 표현된 노동시간 계약을 넘어 파견 확대, 주휴수당 삭제 등 가히 전면적인 상황입니다. 하물에서 업무 개시 명령으로 건설에서 노조법 적용이 아닌 자급복 지급하라는 요구에 공갈범으로 8시간 노동제 일요일에는 쉬고 싶다는 건설 노동자들의 요구에 협박범으로 형사법을 적용하더니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았던 노동계약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인사, 경영, 고용과 관련된 단체 협약을 위법하다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금속입니다. 노동자들이 수십 년간 노사자치에 근거해서 쟁취해온 단체 협약의 핵심 조약인 인사, 경영, 고용에 관한 부분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갈범, 협박범으로 노조법이 아닌 형사법을 적용하여 무력화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심화되고 있고 그 위기는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기는 취약한 계층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권은 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자 자본의 탐욕을 위해 조직된 민주노조 운동을 고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책임을 민주노조 운동에게 더 씌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친미, 친일, 검찰 독재 정권,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조 운동이 용암처럼 끓고 있는 대중의 분노를 조직하는 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7월 총파업은 민주노조 운동이 시대의 요구인 윤석열 정권 퇴진의 요구를 받아안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투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 투쟁을 통해 보수양당 체제가 아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강력한 정치 역량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많은 것을 빼앗기며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기치로 투쟁하고 항쟁을 조직해 윤석열 정권을 몰아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7월 총파업에 모두가 주인으로 나섭시다. 자신을 위해서, 미래의 소박하고 단란한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7월 총파업으로 나서면 좋겠습니다. 투쟁!